네, 안녕하세요. 테턴석입니다. 자, 피롭틱스. 오늘 일단은 종가까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종가까지 끝까지 눌렀어요. 일단은 중간에 이러한 지지선 구간에서 이 반등하는 흐름이 조금 나오나 했습니다. 왜냐면 47,000원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이 자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 자체가 갭이 뛰면서 주가가 띄어졌던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봉상 이렇게 단기적인 갭이 띄어져서 주가가 급등을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선이었거든요. 이거 일단 무너뜨리고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현재 차트로만 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좀 많긴 해요. 왜냐면 이게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급락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종가도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쭉 막판에 끌어올리면 종가가 여기서 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끝납니다. 보통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차익 실현 물량까지 싹 다 받아서 종가를 마감했어요. 위쪽으로. 그죠?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분명히 확실한 건 뭐냐면 급등 신호라는 거예요. 급등 신호. 근데 일단은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좋았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저도 일단 좀 한번 속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근데 그래도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잘 가는 주가 그리고 신고가에서 굳이 누를 필요가 없는데 주가를 하방으로 찍어 누른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곰곰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최근에 HVM 자,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거든. 신규 상장주. 근데 이걸 보면 사실상 이 친구가 급등 자리였어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쪽 구간 보시면은 전고점 있죠. 전고점. 이 전고점 매물대에서 주가가 못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저항을 돌파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저항을 돌파하면 뭐가 돼요?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주가 자체가 상승 탄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죠? 상승 탄력 나왔고 받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충분히 이 정고점 매물들을 여기서 받아주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를 보시면 꼬리도 길게 안 달렸거든요. 종가가 상한가 구간에서 이렇게 25% 마감이 되었는데 이날 한번 거래가 터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날도 거래가 터지지 않았는데 주가 이렇게 급락을 시켰어요. 그죠? 이 하락폭이 마이너스 9%, 7%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낸 종목이 주가가 왜 내려가냐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최근에 시장의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돌파 매매.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 중에 돌파 매매 있죠. 돌파 매매. 신고가 뚫어주는 구간에서 단타. 미수 폭탄 물량 이게 들어오니까 세력들이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략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개미를 한번 털어내고 가려는 패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도 어제 구간에서 사실 이 미수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신용이 또 줄었어요. 어제 구간에서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신용 물량도 줄어들고 주가 올라가는데 오늘 주가 도대체 왜 빠진 거냐?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시간에서 먼저 매도 물량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죠? 시간에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 주가가 밀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매수가 들어온 게 우리가 말하는 동호회 그런 데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어제 여러분들 얘기 드린 게 이 신용 물량으로 어제 많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용 물량이 전혀 안 들어오고 신용 물량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호회 물량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수 사인이 나갔거나 어디서 이거 필립스에서 매수하세요 이렇게 매수 사인이 나갔거나 왜냐면 지금 이 상승이 말이 안 되는 게 동시호가까지 위로 말아줬는데 이거는 물량을 싹 다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세력들이 신용을 써서 물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의 하락을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세력들이 뺐다라기보다는 동시호가 때 너무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핵심은 그거겠죠. 그래서 더 올라가 안 올라가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일단은 현재 우리가 요걸 볼 때 뭘 봐야 되냐 주봉을 또 봐야 돼요.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상 윗꼬리가 달렸죠. 주봉상 윗꼬리가 달리고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주봉상 5일선 구간이 이쪽인데
일단은 현 구간에 자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많이 없는 게 신고가를 간 종목이 옆으로 돌려서 살짝 눌렸다 가는 경우가 있고 더 위로 갔다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렇게 종가를 위쪽으로 끝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를 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봉을 보거나 주봉을 봤을 때 솔직한 말씀으로는 차트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하락을 좀 보았을 때 야, 이거는 정말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워요. 저는 분명히 이 차트가 가는 차트다라고 판단을 했고 누가 보더라도 좋은 차트입니다. 고가가 12.51%, 종가가 12.09%, 종가에서 모든 물량을 받아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때린다라는 건 일단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늘 일단 주도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갔던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거 전에 사실 오늘 엔터주가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엔터주 화장품 주식 그리고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요거까지는 아마 다 증시를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자, 이게 결과적으로 하란령 해제 관련된 부분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이나 엔터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조선이나 로봇 그다음 반도체 유리기판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 물량들이 엔터나 화장품 쪽 그리고 2차 전지 저가 매수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강조를 드리면 자 주도주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현재까지 우린 주도주를 조선과 로봇과 바이오와 유효기판 반도체 소부장 이쪽을 주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엔터가 지금 상한가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야 이거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A스토리, 키스트, YG 플러스, 그 Y랩, 웹툰, 콘트리트 중앙, 콘텐츠 중앙, 제작업체,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업체 그죠? 이런 식으로 SMCNC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화장품과 엔터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진짜 화장품 관련된 대장주가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이걸 보셔야 돼요. 화장품이랑 왜냐면은 제가 일단은 실리콘프라는 회사가 화장품 대장주입니다. 이 친구가 그쵸? 왜? 실적 관련돼서 이 B2B 업체로서 굉장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보여요. 얘가 화장품 대장주인데 화장품 대장주가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한 화장품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중국이 지금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한한령이 풀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팔릴 것이냐?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은 중국 화장품이 우리나라 화장품 대비해서 80% 90% 올라왔습니다. 퀄리티가. 근데 가격이 절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격차가 얼마 안 나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기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화장품으로 중국에서 밀고 가기 힘들어요. 이건 팩트다. 그리고 여기도 이것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엔터 부분에서도 가장 큰 엔터 하이브 이 친구들이 1%밖에 안 올랐고요. SM 이 친구들이 좀 마지막에 좀 올랐습니다. 5%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JYP 여기도 보면 자 1.7% 올랐습니다. 자 다른 엔터주들은 상한가를 막 가는데 진짜 대장주들은 조금밖에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번에 한한령 관련돼서 주도주가 탄생한 건 아니다.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있었고 위쪽에 있던 종목들 오늘 하락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게 되면 뭐 반도체, 필옵틱스, 유리기판 그 로봇 관련주 많이 빠졌고요. 특히 조선 쪽에서 강력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들을 봤을 때 아 이것은 단기적으로 바닥에 있던 종목들 이 올라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주도주의 교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새로운 테마의 등장으로 자금들이 조금 이동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필옵틱스 또한 사실상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장 막판에 과도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토해내면서 단기적인 과대낙폭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고 지금 구간에서 그럼 필옵틱스 팔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당장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어쨌건 주가가 올라갔고 올라갔을 때 들어갔던 거래량 대비해서 사실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 거래량들은 밑에 터졌습니다. 올라갔던 부분을 뱉어낸 이후에 밑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뭐 들어왔던 미수 물량이라든지 신용 물량들이 더 털려 나가는 구간이 돼버렸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자리에서
필옵틱스를 아직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앞선 구간의 이러한 지지선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 말에 동의하거나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반드시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가가 빠져서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현 구간 제대로 된 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HBM 다음은 유리기판이다. 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매집의 흐름? 왜냐면 HBM 다음에 유리기판이다 라는 키워드 자체가 HBM 관련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반도체가 1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갔죠.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있으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물량을 매집하겠죠.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 매집을 해도 되는 세력들, 그러한 자금들이라고 하면 지금 주가에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서까지 매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쵸? 왜? 과거의 한미반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주가 흐름 어떻게 됐어요? 자, 밑에 구간에서 얼마입니까? 이 15,000원 하던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와, 이거 고점 아니야? 이런 생각 분명히 했었고 또 올라가는 구간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흐름들을 보면 올라가다가 조정을 또 한번 세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보면 이런 구간 조정 세게 나왔죠. 세게 나오면서 야, 끝난 거 아니냐? 끝났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구간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15,000원 하던 게 정확히 어디까지 갔죠? 이 196,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나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필옵틱스 지금 자리 우리가 사실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 한미반도체의 흐름을 보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이럴 것 같고 조금 더 흐름을 보고 어쨌건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깨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들에서 뭐 해야 된다?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필옵틱스 분명히 좀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텐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조선이나 로봇이나 많은 종목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원전이나 거기서 강력한 하락들이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대응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필옵틱스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와 계시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가격대는 보시면 자, 이쪽 보면 우리가 추세를 돌리는 시점이죠. 추세를 돌리는 시점이 자 12월 17일 우리가 이 밑에 구간에서 유리기판 관련돼서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필옵틱스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 종목 추가한다. 차트가 공중에 떠 있고 유리기판 관련돼서 지속적인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반영을 못 받고 있다. 한 방에 날아갈 때 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밑에 구간 추세를 돌리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지금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7,000원에서 출발했던 한미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원하는 세력들이 있고 보낼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하락은 또 우리가 매집의 형태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아직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이거 필옵틱스 지금 좀 불안하고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9201 자 6329로 간단하게 필 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저 또한 이 장대양봉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패턴들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증시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단타 물량들도 많이 들어오고 오히려 이 매집하려는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단타로 들어왔던 돌파 매매 물량들을 반대 매매로 털어버리고 미수를 썼다라고 하면 이 물량을 밑에서 집어서 다시 한번 올리려는 흐름 아닌지 또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제가 장중에 계속적으로 전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대응하고 홀딩하자 이러한 관점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같이 대응에 대한 전략 세우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010-9201-6329로 필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필이라고 남겨주셔서 꼭 들어오시고, 우리가 조선주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주 이 34,000원대부터 우리가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 잡아와서 필옵티스랑 비슷하게 들고 오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구간에서 2분의 1 정도 또 익절이 나갔습니다. 또 2분의 1 익절이 나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한 자리를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들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바닥을 잡고 올라왔고 수익이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익절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또 익절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정확한 대응, 정확한 브리핑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닌 정말 대응을 해야 될 자리에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010-9201-6329로 필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조선주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오션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오션이 LNG선 매출의 80%를 현재 매출로 나오고 있는데, LNG선이 여기 LNG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기자재,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오션 조정 이후에 폭등이 나오게 되면 기자재 쪽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건데, 왜냐하면 2027년, 28년까지 이 LNG선 관련된 기자재 매출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 컨센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돌파하면 눌리더라도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종목까지 조선 히든 종목 넣어 놓을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